안녕하세요. 윤코치입니다. 오늘은 행운이 높이는 과학적 방법, 긍정심리 자본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심리 자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긍정심리 자본이라는 부분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행운이라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운과 행운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운이라는 것은 럭키라고 하죠. 이 럭키라는 것은 운은 스쳐 지나가는 뿐이지만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운, 굿럭은 행운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영원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운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게 좋은 방법으로 살 수 있는데 행운을 모르고 그냥 운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행운과 운을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우리 동양에서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이 긍정심리 자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크게 이 히어로를 생각하셔서 이 히어로 4가지 키워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적용시킬수록 이 습관이 돼서 이 운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행운을 하나씩 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 말의 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긍정심리에서는 호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긍정심리 자본에서는 호프를 가지고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럼 조직 안에서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고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비전을 공유할수록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희망은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웨이 파워라고 할 수 있고 이걸 경로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것을 희망을 어떻게 하면 습관화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 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찬스를 잡는 거거든요. 이 찬스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도전해보고 기회를 많이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관계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추구하는 기회의 수가 늘리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경계를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좀 마음을 열고 이 호프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책도 좀 많이 읽고 새로운 책들도 좀 읽어보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한 방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걸 짧게 쪼개서 실천한 씨를 손을 자꾸 움직여라. 이게 그러면 손에 씨를 뿌리는 거죠. 이걸로 우리가 솜씨라고 했습니다. 솜씨. 그러니까 이게 솜이라고 바뀌어서 솜씨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솜씨가 있으면요, 솜씨를 자꾸 써야 돼요. 근데 솜씨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솜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죠. 솜씨를 잘 쓰는 사람이 결국에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커시 같은 경우에 이 효능감은 목표를 높이는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높게 하고 그리고 힘든 일을 선택하면서 도전을 즐기고 낙관을 어떻게 보면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볼수록 개인의 자신감 정도가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효능감은 이 성취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한 번에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짧게 쪼개서 여러 번 할수록 기회가 많아지고요. 그 기회 중에 한두 개만 붙으면 결국에 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만 해보고 안 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어떤 일이든 이 중요한 게 이 솜씨를 만들려면요. 첫 번째, 나에게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걸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감사할지 모르고 감사를 실천하지 못하면
결국에 이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 운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감사를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실수록 운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돌리고요. 주변 상황도 좋은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점을 발견하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더 운이 좋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베풀면서 자신의 효능감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지 운이 좋아진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그동안의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관계가 좀 나빠졌을 때도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바꿔갈 수 있겠죠. 이 강력한 소셜 네트워크는 연결과 좋은 조언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지해주는 친구나 동료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접하지 못한 기회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give and take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많이 도움을 줬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도움을 주는 거죠.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걸로 거기서 멈추십시오. 이 테이커들을 멀리 하실수록 여러분의 삶이 점점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운을 좋아지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면서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움직이면 발 플러스 씨가 되면서 발에 씨를 뿌리게 돼요. 그리고 발씨라는 것은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사람들이 보면서 행동지표로 그 사람은 어떤 역량이 있구나. 그리고 관계가 나하고 어떤 관계구나. 우리는 발씨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긍정심리 자본에서는 레질런시라고 해서 회복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실패를 뛰어넘는 힘이 생기죠. 문제나 실패 역경을 직면했을 때도 원래 상태로 되돌려 오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역경을 통해서 도약의 발판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의지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웰파워를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훨씬 더 본인이 갖고 있는 운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복 탄력성을 높이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실패가 왔을 때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피드백이다 라고 생각하실수록 훨씬 더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그걸 어려움을 자꾸 이겨내실수록 여러분이 갖고 있는 회복 탄력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좋은 부분을 평가받고요. 효과적인 거와 효과적이지 않은 것을 배우면서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성공 가능성이 높게 에 대한 기술이 좋아집니다. 자꾸 이렇게 실패를 해봐야지 의사결정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친구에 대한 선택을 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걸 하나하나 결정할 때 이 의사결정이 높아질수록 여러분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셔야 돼요. 이럴 때 의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잘 봐야 되고요. 이것도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운이 좋다고 결정하면 새로운 관점으로 마음의 씨를 뿌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음씨를 곱게 갖고 마음씨를 바르게 가질수록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 마음씨도 긍정적으로 갖는 게 좋죠. 옵티미즘이라고 해서 낙관주의로 최선을 다하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관대하게 긍정적이고 재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에 대해 엄밀한 평가를 하시고 미래에 대한 기회를 찾는 의지를 우리가 낙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낙관주의는 미래를 원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코칭에서는 이거를 리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내가 이 지금을 새롭게 프레이밍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운이 나빴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히어로가 될 수 있어요. 스스로 성취를 자기 혼자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취는 스스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 성취를 한 거는 내가 한 20% 정도 노력한 거고 80%가 운이었다, 행운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행운을 만드는 사람이 되셔야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감사하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되 글로 써가지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연들을 커리어 코칭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필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격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적과 성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할 테니까요. 독자 사연, 필적 분석 꼭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구독 꼭 해주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그 다음에 좋아요까지도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